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봤더니 63%를 기록해가지고 와.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이제 사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2주 내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제일 지지율이 높았던 게 갤럽 기준으로 65거든요. 근데 지금 63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지율 제일 높았을 때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 그거 하는 거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또 그 이후에 뭐 오늘도 제가 바이오 관련돼 있는 토론회를 하는 걸 생방으로 보다가 너무 토론회가 아까워가지고 유튜브까지 제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보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토론이 이전 정부 때 했던 토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짠 것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즉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토론 수준이 되게 높아요. 아, 이전 국무회의 정부랑 토론회도 비교하면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짜도 못하는데 짜고 쳐도.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접하는 국민들이 볼 때 뭐 큰 성과가 아직 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뭐가 큰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게 조금씩 싹 트고 있구나. 네. 그게 지지율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봉juk 선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핍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 보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도를 하더라도 그런 수사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강박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나날이 솔직히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땐 그랬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비판 보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한미 정상회담 비화가 있더라고요. 비화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용어가 있나 봐요. 그 미국의 프레스 개글이란 용어가 있나 봐요. 근데 정상회담이 이렇게 있을 때 미국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주기나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작전들이 있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그거를 이번 대통령실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갔고 실질적으로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보면 트럼프가 말이 많잖아요. 혼자 이 말 저 말 계속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말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랑 TV 기자가 나타나죠. 오, 네. 아리랑 TV 기자가 나타나서 양국 정상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우리 기자들이 7명이 그 자리에 들어갔대요. 오, 현장에. 들어갔는데 아리랑 TV하고 그 이어서 한 게 코리아 타임즈 기자인데 이 두 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죠. 근데 트럼프는 사실은 너 영어 왜 이렇게 못해? 그 질문 내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근데 세 번째 뭐 다른 세계일보 기자가 다른 기자들도 이어서 6명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기자들이 이 판을 깨거나 망칠 수 없게 방어를 한 거죠. 진짜요? 그래갖고 그게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사전에 엄청 준비하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야, 그런 말씀 그래갖고 기자들한테도 한미 정상회담은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어필을 엄청 하니까 우리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야 미국 기자들이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옷이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거 아직 끼어들 틈이 없게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잘했다라는 것이고 이건 또 이제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할 때 귀국 비행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 기자들하고 밥 한번 먹어야 된다. 너무 우리 기자들 고생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자들 오찬이 다음 날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다음 날인가 다음 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요즘 대변인실 그 기자들 질문, 특정 기자들의 그러니까요. 질문 답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번에는 완벽하게 콜라보가 잘 이루어졌고 전임 정권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뭐 외교부건 뭐건 모든 부처는 윤석열이 갔을 때라고 준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똑같이 해주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 이해하고 흡수하고 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윤석열은 그런 게 아예 없었던 사람이고 이거는 그거에 대통령의 능력 플러스 기자들의 뒷받침과 지원이 있었다는 점.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프레스 개글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 저도 오랜만에 동료 기자로서 어깨가 좀 으쓱하네요. 그러네요. 저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네. 저는 제일 뭐 기억나는 게 윤석열 해외 순방 갈 때 나 축구 본다고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맥주도 한 잔씩 하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그 비행기에서 1호기에서 특정 매체 기자들 불러다가 따로 했죠. 그러니까요. 따로 인터뷰도 하고 특정 네. 매체 기자들 불러다가 나 얘는 내 측근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과시도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요. 비판할 때 비판하는 거지. 기자가 어떻게 비판을 안 하겠어요. 비판하는 건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일부러
사시로 바라보고 일부러 막 트집 잡듯이 비판하는 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소통을 좀 잘하면은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딱 때리려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듣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비판하거나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서로 간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좀 일부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은 언론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풀릴 수도 있겠다. 네.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갤럽 여론조사라는 게 지역별 세대별 조사를 세분화해서 하는데 이번 주 조사를 제가 눈여겨 보니까 네.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오. 심지어 70대 이상에서도 어머나. 잘하고 있다가 46%로 잘못하고 있다 40%보다 6%포인트 높았고요. 지역별로 보니까 부울경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무려 61%의 지지를 잘한다고요? 받고 있는 건데 대구 경북을 소개해드리면 대구 경북이 36%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전에 제가 갤럽 조사에서 뭐 민주당 분들 만나면은 또 얘기하는 게 서울이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온다. 서울의 보수화 경향을 계속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대구 경북 빼고 부울경하고 서울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부울경이 잘하고 있다가 61인데요. 서울이 66이에요. 우와. 인천 경기가 64예요. 근데 서울이 66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할 때 서울은 평균보다 낮게 나와요. 계속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그 지금 63이잖아요. 전체 합치면은. 근데 서울이 66이 나왔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에서 뭔가 소구할 수 있을 만한 동인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그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보수 쪽의 평가나 보수화되어 있는 분들의 평가가 박하게 나올 때거든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저는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트럼프하고 상대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큰 잡음 없이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이 국정을 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잘 못했어라고 하는 말을 손가락질하기에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통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미국 트럼프와 소통을 잘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 3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전 준비 없이 의제 조율 없이 질문을 무작위로 받았었고 이번 10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봉지욱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네. 좋게 평가할 부분이 좀 있으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뭐 사실은 윤석열이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한다고 대통령실 들어갈 때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좀 언론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갑자기 삐져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또 웬만큼 하면 윤석열이보다 못할 수는 없어서 맞아요. 반사 이익은 보는 측면. 우리가 해도 윤석열보다 잘할걸? 우리가 해도 돼요. 그거는. 진짜로. 말해 뭐합니까? 우리가 해도 되는데 아까 저는 그 평론가님 말씀 중에 그 서울은 특히 제가 그 부동산 문제가 너무 이제 수도권은 민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6억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하시죠라고 했을 때 그거를 판단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6억 그렇죠. 대출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잖아요. 잘했다고. 그리고 저 시장에서 그게 효과가 먹혔고 결국에는 이제 그 나머지 그 말씀하신 서울의 남은 지지율은 아마 강남 3구, 대구 같은 곳이 있잖아요. 천홍성 같은 곳이 있을 텐데 뭐 그분들을 위해서만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고 계약 취소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이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보니까 10건 중에 뭐 한 7건 정도가 계약 취소가 됐대요. 나중에 그 호가만 다 올려놓고 강남이 이제 뭐 예를 들면 40억짜리 아파트가 60억이 되는 과정이 한 석 달 만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시장에서 놔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렵게 됐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대장동을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강요 회의 보면 정말 뭐 전문 용어 쓰면서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아는 걸 보면 뭐 금융이나 기재부
뭐 차관이나 장관들하고 얘기할 때도 보면 야 저렇게 많이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죠? 네. 윤석열이는 절대 못할 못 쓸 단어들이 나오니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하는 모든 행보를 다 공개하잖아요. 회의도 공개하고 토론도 공개하고 어딜 가는 것도 다 공개하는데 이게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되게 뭐랄까 일을 진짜 약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모든 사안마다 항상 대통령이 껴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 있었는데 뭐 저기가 있고 저기 있었는데 저기가 있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가지고 그 뒷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아직도 사실은 본격적인 공급 대책이나 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하는 게 일단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강남 인구 비중은 늘고 있어요. 만약에 지방선거를 내년에 하게 되면 강남이 시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보사 경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은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그리고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서울이 기득권화 돼가고 부동산 문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형태로 일종의 유권자 층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겨룰 만한 상대 그럴 때는 예전에는 민주당 강북 가져가고 뭐 국민의힘은 강남 가져가고 그리고 강남북 대결하듯이 그렇게 대결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대결하면 안 되고 양쪽 다 소구할 수 있는 좀 더 세련된 대책이나 정책들 공약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 여야 대표와 오찬겸 회동을 하고 나서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네. 따로 30분 이상 회동을 하겠다. 와. 요거 사실은 보면은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 늘 말했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야당 대표와 언제든 만나겠다. 그 말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또 보면 영수회담이란 게 이제 뭐 쓰지 말자고 하던데 그 용어를 하던데 윤석열 정부 때 영수회담이 한 작년 4월인가 5월에 처음 있었잖아요. 처음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언론인들 비판 언론을 그게 정확히 워딩이 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당시에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기사 중에 비판 언론을 수사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게 그 얘기를 당시에 얘기하셨죠. 민주당 대표가 네.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이 제가 언론을 줄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기사가 나온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뒤집어 보면 지금 장동혁 이분이 지금 초선 아닙니까? 초선이잖아요. 1.5선이죠. 정확히. 재선이긴 한데 1.5선에 처음에는 한동훈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윤핵관이 됐다가 뭐 갑자기 막 계속 그 위치가 계속 변했는데 결국 저기까지 갔잖아요. 네.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왜요? 너무 1대1로 붙었을 때. 아. 불안해가지고. 네, 1대1로 붙었을 때 굉장히 잠이 안 올 거고 예를 들면 그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게 그것도 아마 한미회담 돌아오면서 아닙니까? 비행기 맞아요. 내리기 전에 내리자마자 메시지를 바로 제안이 그렇죠. 갔죠. 그게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때부터. 아니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회동은 100% 국민에게 공개하자. 그가 제기하는 의제와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우리 국민이 듣고 맞아. 판단하게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안 할 거예요. 요구할 것들이 많다고 아마 본인들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것도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올 거예요. 먼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뭐 네. 공개회담으로. 제발 이재명 공개했으면 대통령은 좋겠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자신감은요 윤석열이 그 뭐랄까요 윤석열이 더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자기 혼자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과잉돼가지고 자만이 너무 지나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국정원 하는 거 보고 당 운영하는 거 보면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치밀한 스타일이에요.
이건 사전에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됐다는 뜻이고 야당 대표를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뭔가의 서로 간에 주고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를 다룰 자신감이 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됐든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장동영 대표 아닙니까? 네. 뭐 쓰레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권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까지도 뭐 어제 오늘 계속 하고 돌아다니고 본인 얘기하는 있는데 거 아니죠? 그 상대한다는 거예요. 상대하는 이게 사실 이게 정치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 죽이겠다고 나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네. 국민들은 그런 데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 있게 그걸 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거다. 네. 거기에서 만약에 성과가 뭐 저는 많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그 통치하듯이 계속 사람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